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미국의 아주 유력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완전히 그냥 팩트 폭격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했는데, 그리고 또 북한에도 경고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 정부에게도 경고를 했는데, 관련 소식 아주 기대되는 소식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는 이 언론 통제를 하고 있는 자들, 이 자들 중에 정말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 있습니다. 그 소식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알려드렸지만, 우리 국내의 그 대북 그런 그 민간 단체죠. 한국에서는 통제를 받아서 탄압을 받아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갔는데, 이 미 국무부가 이 단체에 대해서 적극 비호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미 정부가 최근 워싱턴으로 정치적 망명을 떠난 국내 대북 인권단체 문제를 공식 거론하며 북한, 정확히는 북한 지도부를 강하게 비난해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우회적 비판도 내놓았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대외지원 전담 부서인 국제개발처가 북한 지도부를 비난하며 북한의 현재 인도적 위기 상황은 순전히 북한 정부가 초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VOA가 11월 8일 보도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 대변인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은 그야말로 개탄스럽다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북한의 인권 학대와 침해를 부각시키며 독립적인 정보 접근성을 높여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증진할 것이다 라며 협력 대상 주체로 최근 워싱턴으로 망명한 대북 인권단체 노체인을 언급했습니다. 국제개발처는 또 일각에서 북한의 인도적 위기가 국제사회에 의한 제재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스스로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사회의 원조 제공을 거부했으며 이로써 코로나 사태에 대한 지원 제공에 상당한 장벽을 스스로 구축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메서 파워 국제개발처 처장은 자신의 SNS에 북한의 민주주의 정보를 유입하는 영웅적인 탈북주민 정광일 대표의 집을 방문했다라며 앞으로도 그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VOA는 덧붙였는데요. 국제개발처의 이번 입장 표명은 최근 워싱턴으로 망명한 대북 인권단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 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북한의 인도적 위기가 제재 때문이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국제개발처는 해외 저개발 국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원조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지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에 13억 1375만 달러 상당의 직접 지원을 제공한 바 있는데요. 파워 처장은 글로벌 명예훼손 방어 기금을 조성해 권위주의 국가의 언론인 침묵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밝혀 미국이 북한 정보 유입과 문재인 정권의 언론 탄압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북한 정부를 비난하면서 제가 마지막 소식에 이게 핵심입니다. 미국 정부가 권위주의 정부의 언론 탄압, 언론 침묵 시도, 이거 뭡니까? 권위주의 정부, 이게 바로 독재 정권이죠. 독재 정권의 언론인 침묵, 이게 뭐냐? 언론 통제죠. 독재 정권의 언론 통제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 가지 방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언론을 억제하고 말을 못하게 하고, 또 명예훼손이나 각종 고소 고발을 통해서 언론인에게 재갈을 물리고, 저도 지금 명예훼손 하나 받아 있어요. 나중에 밝힐 때가 되면 밝히겠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 기금을 마련해서 글로벌 명예훼손 방어 기금, 그래서 한국과 같은 독재 국가의 언론 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게 미 국무부다 이거예요. 정말 참 이 미 국무부 참 열일합니다. 한국 같은 나라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이 북한 같은 이 쓰레기들만 상대하기도 벅찬데,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 정도까지 되면 이 북한과 똑같은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북한처럼 쓰레기가 되는 것인지. 자, 그럼 정광일 대표가 영웅적인 정광일 대표, 이렇게 지금 이 국제개발처 처장이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망명을 왔으니까 그 사람 집에 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이런 활동들은 북한 정부의 인권 탄압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 이런 활동들을 하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망명을 오게 된 건 한국 정부의 인권 탄압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저 북한과
그리고 이런 대한민국 정부는 똑같다라는 것을 이 동시에 딱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한민국 정부 정말 지탄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인데 글로벌 명예훼손 방어기금 이거 좀 기대됩니다. 물론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만 아무튼 이 대한민국 정부의 언론 탄압, 미 국무부의 이런 방어기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이 언론 탄압의 전위 부대죠. 바로 방통위입니다. 이 방통위자들이 정말 아주 용서받지 못할 판결을 내렸는데 보겠습니다. 국제합동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북한의 공격에 의한 참사로 명확하게 드러난 천안함 사건을 이스라엘 잠수함에 의한 충돌이라며 북한의 무죄를 주장한 유튜브 채널의 컨텐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가 산화한 우리 장병들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욕, 반드시 죗값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격침되어 46명의 승조원과 한주호 준이가 순직한 사건인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을 왜곡해서 북한을 옹호하고 우리 군을 비난한 유튜브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될 것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방송을 허용키로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는 지난달 28일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한 유튜브 콘텐츠 8건을 심의 안건으로 다뤘는데요. 해당 영상들은 객관적, 과학적으로 사실무근으로 판명된 잠수함 충돌설, 고 한주호 준이의 이스라엘 잠수함 구조 시도설, 미국 잠수함 전문가의 사고조사 왜곡 주장 등 허무맹랑한 주장들을 담고 있는 영상들이었습니다. 이들은 11년째 음모론을 제기하며 천안함 용사들을 욕보인 신상철 씨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천안함은 북한 어뢰가 아니라 이스라엘 또는 미국 잠수함, 수중 암초에 의해 침몰했다는 허무맹랑한 음모론을 주장하며 북한의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국방부는 해당 영상들에 대해 사회 질서를 위반했다라며 영상 삭제와 국내 접속 차단을 방심위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통신심의 소위를 열고 위원 5명 중 다수인 민주당 추천 인사 3명의 위원들이 모두 해당 없음 의견을 제시하면서 국방부의 요청을 기각했는데요.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어떤 쪽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 논란이 있는 사안인데 이것을 삭제해야 하는지 석연하게 딱 들어오지 않는다 라면서 법원도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 무죄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 공식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잠수함 충돌설 등의 주장을 용인해줘야 한다 라거나 미완의 사건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이니 표현의 자유 영역에 두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또는 대법원에서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판단해 사회 분열을 막아야 한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궤변을 공식 회의에서 늘어놓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천안함 폭침 도발이라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북한 정권에 면죄부를 주고 우리 군을 욕보이는 그야말로 반역행위 그 자체인데요. 나라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다가 산화한 우리 국군 장병과 그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우리 국민을 욕보인 이 자들 반드시 그 죗값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잠수함이 충돌해서 천안함이 침몰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동영상의 주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잠수함은요 1200톤이에요. 1200톤이고 이 천안함 1000톤입니다. 그런데 수상에 있는 그 함정의 특성상 같은 1200톤 1000톤이라도 이 천안함이 훨씬 큽니다. 잠수함보다. 그런데 이 덩치가 훨씬 더 작은 그런 1200톤짜리 우리 장보고급하고 거의 똑같은 잠수함이에요. 이게 들어받아서 천안함이 완전히 반동아리가 나고 신상철은 그 현장에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현장에 가보신 분들 정말 이 폭발의 압력에 의해서 그 철판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그 찌그러지면서 절단된 흔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도 아래에서 위로 폭발의 압력에서 완전히 그냥 끊어져 버린 뜯어진 게 아니라 끊어져 버린. 예를 들어 잠수함이 치고 들어가서 침몰했다 또 두덩이가 났다 이러면은 뜯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뜯어진 게 아니고 완전히 순간적으로 절단되어 버렸습니다. 폭발의 압력에 의해서. 그걸 지금 잠수함 충돌설이라고 아직도 주장하고 아니 1200톤짜리 이스라엘 잠수함이 수에즈 운하 지나서 여기까지 어떻게 옵니까? 와서 또 뭐 합니까? 걔들이 와서. 그리고
자기보다 최소 한 배 반 이상의 덩치의 이 천안함을 순간적으로 두동강이를 낸 잠수함이, 그럼 자기는 또 얼마나 심하게 다쳤겠습니까? 이번에 미국의 코너티켓함 시울프급 잠수함 보셨지 않습니까? 뭐 얼마나 큰 수중 구조하고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심각한 데미지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우 1200톤짜리 잠수함이 지구 반대편에서 와가지고 들이받고 그 자기보다 덩치가 큰 배를 두동강이를 내고, 그리고 자기는 돌아가서 2년째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지금 수리를 했다 그때 라고 주장하는 이자들을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이다 라고 두둔하는 이 방통위 위원들, 이자들 정말 반역 아닙니까? 그리고 한주호준이 우리 대한민국 해군 동료 해군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정말 숭고한 작업을 했던 UDT 한주호준이가 우리 해군을 구하러 들어간 게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잠수함 구조하러 들어갔다 라는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잠수함이 왔으면 잠수함 구조함이 들어가지 왜 그냥 UDT들이 들어갑니까? 말이 됩니까? 그 승조원을 구조해서 나올 정도라면 그 잠수함 박살난 건데 그게 어떻게 정보당국에 포착되지 않고 또 중국의 정보 정찰기가 반드시 보고 있을 텐데 그걸 다 피해서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수에즈 운하까지 통과해서 하이파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런 걸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명예훼손은 항소심에서 무죄 받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 명예훼손은 뭐냐? 그 신상철이가 했던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국방부가 이건 우리 군을 모독하는 거다 하고 명예훼손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국방부를 비방할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야, 이 판사 이거 참 누군지 몰라도 이자도 정말 이런 자들이 판결을 내리니까 법의 판결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국민들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감싸주는 이념에 의한 판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숭고한 우리 법원의 마크가 저울 아닙니까? 그 의심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이 민언년 출신들의 이자들 정말 정권을 바꾸어서 이자들 정말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 사자 명예훼손, 이 사람들 사자 명예훼손 좋아합니다. 아시죠? 사자 명예훼손 무슨 내용인지. 사자 명예훼손 등으로 반드시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고소한 소식이 또 있네요. 미 워싱턴 정가에서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과 관련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기류인데요. 심지어 행복회로 돌리지 마라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국 청와대와 정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며 심지어 미 국무부 변호사들이 종전선언 문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 여러 인사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워싱턴의 기류는 이와 완전히 다르다고 중앙일보가 11월 8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지난달 12일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워싱턴에서 미국 측과 협의를 마친 뒤에 미국의 종전선언 구상을 상세히 설명했고 이로써 우리 입장에 대한 미국 측 이해가 깊어졌다고 말했다 라면서 한미는 종전선언이 대화 재개를 위한 계기로 상당히 유용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고 미국 측이 이를 검토 중이다 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말했지만 워싱턴의 분위기는 다르다 라고 전했습니다. 우선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에 대해 한미는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라며 비교적 점잖은 외교적 수사로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역임하고 현재는 민주당계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을 맡고 있는 에반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더 강경한 표현으로 현재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나 핵 도발을 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깜짝 놀랄 정도로 대응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라며 2017년의 위기가 실제로 되풀이될 수 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문 정부는 스스로의 열정에 포로가 되어 있다 라며 희망적 사고, wishful thinking이 뇌를 지배하고 있다 라는 격한 어조로 문재인 정권의 망상을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발언을 한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이너서클의 핵심 멤버로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 연구원이자 현재 미국의 외교 전략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힐러리 클린턴계의 국제 컨설팅 업체 올브라이트 스톤 브리지 그룹의 수석국장인 리비어 에반스라는 것인데요. 이 정도까지 발언이 나왔으면 문재인 정권 제발 종전선언과 평화 쇼라는 행복회로 그만 돌리기 바랍니다. 위시풀 시킹 하지 말랍니다. 희망적 사고.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걸 마치 된 것처럼 말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문재인과 그 수하들을 비난을 했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뭐 일반적인 아무학자라면은 뭐 제가 이렇게 다루지 않았을 텐데 이 지금 뭐 민주당 바이든 정부의 막후 실력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 힐러리 클린턴 걔의 아주 이너서클에 있는 외교안보 실력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 잘 됐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자 북한이 ICBM 시험 발사 핵도발하면 바이든 정부가 납작 엎드릴 줄 알았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들 미국 몰라도 너무 몰라. 2017년 그 위기 다시 재현될 수 있어? 조심해. 2017년 뭡니까? 전쟁 준비했죠. 화염과 분노. 전쟁 준비해서 북한에서 느닷없이 아유 큰일 났다 해가지고 뭐 갑자기 현송을 보내고 뭐 완전히 뭐 해서 그리고는 이제 이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살았죠. 하필 왜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는지 그거 없었으면 정말 때렸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런 2017년처럼 두드려 맞을 거야. 조심해. 라고 하는 경고를 직접 했고 지금 이제 동계올림픽도 하는데 이 시점 지나서 뭐 지금 뭐 위기가 고조된다 하더라도 동계올림픽은 지나서 위기가 고조되겠죠. 그래서 2021년에 17년과 같은 위기가 생기면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런 행운이 안 찾아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두들겨 맞아 죽는다 라는 그런 경고를 북한에게 하는 것이고 또 문재인 정부에게는 니들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마. 왜 니들이 되고 싶은 이야기를 그렇게 된 것처럼 자꾸 하냐 이거야 라고 비판을 했는데 아무튼 지금 미 국무부의 실력자가 대한민국을 방문합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방문하는지 제가 또 내일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분석해 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아주 재미있게 돌아가는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 절박한 것은 안다. 대통령 선거쯤에서 절박한 것은 안다. 미국에서 봐도 대통령 선거해서 정권 바뀔 거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지표가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뭉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자들 전부 법의 심판, 정의의 심판을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뭉치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